역사의 흐름 속에서 거의 사라질 뻔했던 고대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현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해 보세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앞에 펼쳐질 이 여정에 집중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헤르메스주의라는 고대 철학 전통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어 개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세상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7가지 헤르메스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여러분의 현실을 새롭게 창조하고 내면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 고대의 지혜를 통해 새로운 삶의 시각을 얻고 그 힘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놀라운 여정에 동참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 비밀의 문이 열리려 합니다. 헤르메스주의는 단순한 철학적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과 우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인류의 오랜 탐구의 결정체입니다. 기원 후 1세기에서 2세기경에 시작된 이 가르침은 고대 이집트의 지혜와 그리스 철학,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신비주의적 요소들이 융합되어 탄생했습니다. 헤르메스주의의 기원은 신화적 인물인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 헬멧 티리메기스투스에게 돌려지는데 그는 이집트의 지혜의 신 토트와 그리스의 신 헤르메스가 결합된 존재로 여겨집니다. 헤르메스주의의 영향력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중세시대의 연금술사들부터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 그리고 현대의 과학자들과 기업가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과 혁신가들이 이 가르침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작 뉴턴의 중력 법칙, 칼 융의 분석 심리학, 심지어 스티브 잡스의 혁신적인 제품 디자인 철학에서도 헤르메스주의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헤르메스주의는 인류 문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헤르메스주의의 핵심 믿음은 우주가 근본적인 법칙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들은 물리적 세계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차원에서도 작용합니다. 헤르메스주의자들은 이 법칙들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진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넘어 우주와의 조화로운 일체감을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것이 바로 헤르메스주의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놀라운 가능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7가지 헤르메스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헤르메스주의의 첫 번째 원리인 정신의 원리는 우주의 본질에 대한 혁명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우주는 근본적으로 정신적이며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물질 세계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은 우리의 집단적 의식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대 과학도 이 고대의 지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관찰자의 존재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이 물질 세계와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뇌과학 분야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뇌의 신경 회로를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경 가소성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이 물리적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이 원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할 때 나는 이것을 절대 배울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이것을 배울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여러분의 뇌는 그 생각에 맞춰 학습을 방해하는 신경 회로를 강화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
학습을 촉진하는 신경회로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실제로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이 여러분의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인식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창조의 도구인지 깨닫게 되지 않나요? 이제 우리는 정신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하여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르메스주의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혁명적인 통찰입니다. 정신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인 상응의 원리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위와 같이 아래도 같다라는 헤르메스주의의 유명한 격언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내면에서 경험하는 것이 외부 세계에서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최악의 날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은 여러분의 행동, 표정, 말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날 하루 종일 부정적인 일들만 눈에 들어오고 실제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여러분의 내면 상태가 외부 현실을 창조한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은 멋진 기회로 가득한 날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긍정적인 내면 상태는 여러분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고 더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응의 원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상응의 원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와 세계 전체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집단적인 두려움과 불안은 실제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집단적인 평화와 조화의 의식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응의 원리는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전체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바뀌면 외부 세계도 그에 맞춰 변화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상응의 원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상응의 원리를 통해 우리의 내면과 외부 세계의 연결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연결의 본질을 더 깊이 탐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진동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것에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식 상태도 모두 고유한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현대 물리학의 발견과도 일치합니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본질적으로 에너지이며 이 에너지는 특정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고체도 미시적 수준에서는 끊임없이 진동하는 입자들의 집합체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뇌파도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며 이 진동 패턴이 우리의 의식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진동의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의 진동을 높일 수 있습니다. 높은 진동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감정, 창의성, 영감, 사랑 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반면 낮은 진동은 부정적인 감정, 우울, 분노, 두려움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높은 진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명상, 긍정적인 생각, 감사함을 느끼는 연습, 사랑을 베푸는 것 등이 우리의 진동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진동의 원리는 단순히 항상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낮은 진동의 감정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들을 인식하고 그것들로부터 배우며 점차적으로 더 높은 진동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음악에서 불협화음이 결국 화음으로 해결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은 더 높은 조화와 이해를 향한 여정의 일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진동은 어떤 상태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진동을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진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나아가고 우리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원리로 나아가 우리의 이해를 더욱 깊게 해보겠습니다. 진동의 원리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변화의 본질을 더 깊이 탐구하는 극성의 원리로 나아갑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모든 것은 양극을 가지고 있으며 이 양극은 같은 본질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즉, 모든 상반되는 것들은 실제로는 정도의 차이일 뿐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예를 살펴보면 이 원리의 작용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과 냉은 같은 에너지의 다른 표현입니다. 절대 0도에서 모든 온도는 단지 열의 정도 차이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빛과 어둠, 사랑과 미움, 용기와 두려움도 같은 스펙트럼의 양끝에 있는 것입니다. 극성의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삶의 모든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분명 힘든 경험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이처럼 모든 상황에는 양면성이 있고 우리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극성의 원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식적으로 극성을 전환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에너지를 용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느낄 때 우리는 그 열정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의 극성을 바꾸어 더 유용한 형태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입니다.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면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지만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무시하거나 독성적 긍정주의에 빠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경험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어떤 부분에서 이 극성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극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모든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원리로 나아가 이러한 변화와 성장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극성의 원리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양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극성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바로 여기서 리듬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모든 것은 일정한 리듬, 즉 주기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의 거대한 현상부터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까지 모든 차원에 적용됩니다. 자연계를 살펴보면 이 원리의 작용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의 순환, 계절의 변화, 조수의 움직임, 심지어 지구의 자전과 공전까지 모두 리듬의 원리를 따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도 이 원리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심장 박동, 호흡, 수면 주기 등 모든 생리적 과정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감정, 생각, 인생의 경험도 일정한 리듬을 따라 움직입니다. 리듬의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모든 상승에는 하강이 따르고 모든 하강 후에는 다시 상승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줍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이 일시적이며 결국 좋은 시기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시기에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즐기되 언젠가는 변화가 올 것임을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듬의 원리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원리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리듬을 이해하고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창의성이 고조되는 시기를 알고 있다면 그때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낮아지는 시기를 예상할 수 있다면 그때 휴식을 취하거나 내면의 성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리듬의 원리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것은 우리 삶에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리듬은 우리의 삶을 더욱 조화롭고 균형 잡힌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리듬 속에 있나요? 그리고 그 리듬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계신가요? 리듬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리듬이 어떻게 우리의 행동과 그 결과를 연결짓는지 살펴보는 다음 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력한 원리 중 하나인 원인과 결과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치 우리가 던진 공이 항상 어딘가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행동들을 하셨나요? 그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대신 5분 동안 명상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작은 행동이 하루의 시작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까요? 아마도 더 차분하고 집중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인과의 원리는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알려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 7번째 원리는 성의 원리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 여기서 말하는 남성적, 여성적 에너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별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남성적 에너지는 행동, 논리, 창조를 상징해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죠. 반면 여성적 에너지는 수용, 직관, 양육을 상징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정을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 두 가지 에너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남성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하는 것은 여성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에너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리 삶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 두 가지 에너지는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더 균형이 필요할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균형을 더 잘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력한 원리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인과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그에 맞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말해주죠. 마치 우리가 던진 공이 반드시 어딘가에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행동들을 하셨나요? 그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대신 5분 동안 명상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작은 행동이 하루의 시작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까요? 아마도 더 차분하고 집중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인과의 원리는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알려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원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성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우주의 모든 것이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잠깐, 여기서 말하는 남성적, 여성적 에너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별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남성적 에너지는 행동, 논리, 창조를 상징해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죠. 반면 여성적 에너지는 수용,
직관, 양육을 상징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정을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 두 가지 에너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남성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하는 것은 여성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에너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리 삶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 두 가지 에너지는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더 균형이 필요할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균형을 더 잘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우리는 7가지 헤르메스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정말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여정이었죠?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어요. 바로 이 원리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떤 순간에 이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 챙김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따뜻한 이불, 맑은 공기,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감사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에너지가 높아지고 더 긍정적인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둘째, 시각화 기법을 활용해 보세요. 잠들기 전 5분 동안 여러분이 꿈꾸는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을 이루었을 때의 기쁨과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무의식이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셋째,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10분씩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해 보세요. 나는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간다. 와 같은 말을 하루에 몇 번씩 되뇌어 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겠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죠.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의 운명이, 아니 여러분 개개인의 운명이 이미 예언되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눈먼 예언자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 그는 현대의 어떤 정보도 접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대전과 체르노빌 사고를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나라 한국을 날개가 부러져 날 수 없는 새라고 묘사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예언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보도되는 긴장된 남북관계, 불안정한 경제 상황, 이것이 바로 그 예언이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하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이 충격적인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우리나라의 운명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세계관을 뒤흔들 이 이야기에 준비되셨나요? 1864년 남아프리카의 작은 농장에서 태어난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 그의 삶은 처음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는 한 소년이 미래를 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단순한 개인의 미래가 아닌 전 세계의 운명을 볼 수 있다면 말입니다. 반 렌스버그의 예언 능력은 어린 시절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을에 닥칠 홍수를 예견했고 실제로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수많은 예언 중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가장 놀라운 점은 현대의 정보나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사건들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반 렌스버그는 제1차 세계대전을 세계를 휩쓸 거대한 폭풍으로 묘사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미친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1914년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고
세계는 그가 말한 그대로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예언이 단순히 큰 사건들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기술의 발전도 예견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철새라는 그의 표현은 후에 비행기의 발명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쇠로 만든 마차가 말없이 달릴 것이라는 그의 말은 자동차의 출현을 정확히 예측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그가 단순한 점쟁이가 아닌 진정한 예지력을 가진 예언자였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반 렌스버그의 예언 중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한국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나라를 날개가 부러져 날 수 없는 새로 표현했습니다. 이 강렬한 이미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유와 비상의 상징인 새가 날 수 없다니, 이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반 렌스버그가 본 그 비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뉜 우리나라의 현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부러진 날개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예언은 단순히 우리의 운명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언의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이 부러진 날개를 치유하고 다시 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도 마음과 생각을 열고 이 놀라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렌스버그의 또 다른 충격적인 예언과 그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방금 우리는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 중 실제로 실현된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충격은 더욱 커집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식을 뒤흔들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반 렌스버그는 붉은 기둥이 독일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나치 독일의 몰락과 소련의 베를린 장벽 건설을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예언을 한 시기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정확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덩어리가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너무나 모호해 보였지만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사능 낙진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덩어리처럼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반 렌스버그가 살았던 시대에 원자력 발전소라는 개념조차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예언의 정확성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것 중 하나는 아프리카의 미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검은 사람이 백인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출현과 함께 이 예언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언들의 정확성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두려움? 아니면 경외감?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언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반 렌스버그가 한국에 대해 예언한 날개가 부러진 새는 정말로 우리의 운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미래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반 렌스버그의 예언 중 가장 우리와 밀접한 그리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일 수 있는 예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한국을 날개가 부러져 날 수 없는 새로 묘사했습니다. 이 강렬한 이미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나요? 먼저 새라는 상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한국의 전통에서 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새는 자유, 희망 그리고 높은 이상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민화에서 새는 종종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반 렌스버그의 예언에서 이 새는 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꿈과 희망이
사다리 밑에서 달팽이같이 기어다니고 있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러진 날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봅시다. 한반도의 분단, 6.25 전쟁,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남북의 갈등,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러진 날개가 아닐까요? 우리는 한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로 인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 렌스버그가 이 예언을 했을 당시에는 한국의 분단이 일어나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를 알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의 예언의 놀라운 정확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더 나아가 이 예언은 단순히 우리의 현재 상황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날개가 부러졌다는 것은 우리가 본래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언은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에게 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부러진 날개를 치유하고 다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예언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이를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미지는 현재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밤에 찍은 위성 사진인데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남한은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지만 북한은 거의 암흑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바로 반 렌스버그가 말한 날개가 부러진 새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남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죠. K-POP, K-드라마, K-뷰티 등 한류 문화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우리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여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경제난, 식량난,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핵무기 개발로 인한 긴장 관계는 한반도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 민족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걸어온 두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러진 날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단의 아픔은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영혼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산 가족의 아픔, 서로를 향한 불신과 적대감, 그리고 통일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정신적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잠재력입니다. 남한과 북한 각자가 가진 강점들이 있습니다. 남한의 기술력과 경제력, 북한의 천연자원과 노동력. 만약 이 두 날개가 하나로 합쳐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야말로 세계를 날아다니는 강한 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러진 날개로 땅을 기어다닐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날개를 치유하고 하늘로 날아오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반 렌스버그의 예언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모습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한국입니다. 하나로 통일된 한반도, 남과 북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꿈일까요? 아니면 반 렌스버그의 예언이 암시하는 우리의 운명일까요? 반 렌스버그는 한국을 날개가 부러진 새로 묘사했지만 그의 예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부러진 날개가 치유되면 그 새는 세계를 날아다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는 분단의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통일을 넘어서 우리 민족의 마음과 정신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남한과 북한, 두 개의 분리된 정체성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입니다. 이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재발견하고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통일 한국은 단순히 강대국 사이의 완충지대가 아닌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는 분쟁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화해와 통합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반 렌스버그의 예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미래입니다. 부러진 날개를 가진 새가 아닌 높이 날아오르는 강한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이 미래는 결코 쉽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예언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세계 지도를 보세요. 한국은 이 거대한 세계 속에서 작은 점에 불과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 렌스버그의 예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의 운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먼저 반 렌스버그의 다른 예언들을 살펴봅시다. 그는 동양의 용이 깨어나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중국의 부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말한 용이 꼭 하나의 국가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기를 보세요. 태극 문양 주위를 감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용의 모습을 본뜬 사괴입니다. 우리도 용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이루고 날개를 회복한다면 우리는 이 동양의 용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반 렌스버그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 사이에서 평화의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미래 역할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겪었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를 세계 평화의 중재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기술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가 새로운 문명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닐까요? 남한의 첨단 기술과 북한의 자주정신, 그리고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와 문화가 조화를 이룬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먼저 날개를 회복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반 렌스버그의 예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더 큰 그림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나라의 운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계적인 역할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날개를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이 모자이크를 보세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얼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반 렌스버그의 예언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부러진 날개의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남북 분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내의 분열, 세대 간의 갈등, 이념적 대립 등도 모두 우리의 부러진 날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적 분열을 치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남한과 북한, 보수와 진보, 노인과 청년.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날개를 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셋째, 우리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나 정치인들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통일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한국의 통일은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세계 평화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반 렌스버그의 예언은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밝은 미래의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희망을 믿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 예언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날개가 부러진 새가 아닌 높이 날아오르는 강한 독수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밝은 미래의 모습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반 렌스버그의 예언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동시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의 놀라운 예언들, 그의 한국에 대한 특별한 예언,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주는 의미까지,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운명의 주인공입니다. 예언은 우리의 미래를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날개를 회복하는 것. 둘째, 우리의 날개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믿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와 희망을 제공합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우리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반 렌스버그의 예언은 개개인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변화에 대응할 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정은 단순히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의 예언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우리의 삶과 미래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반 렌스버그의 예언은 단지 경고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했습니다. 예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언은 그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을 제시하며 우리가 행동함으로써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운명에 속박된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우리의 날개를 회복하는 과정은 용기와 신념을 필요로 합니다.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두려움에 갇히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예언은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 각자에게 깊은 용기와 책임감을 안겨줍니다. 셋째,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우리가 서로의 힘이 될 때, 그리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도전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함께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예언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촉매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미래는 무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써 내려갈 때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지지 않고 희망과 믿음으로 서로를 이끌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한국과 세계의 운명이 바뀌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33년 사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해 보셨나요?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초능력자의 예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느끼는 불안과 불확실성, 그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특별한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니나 쿨락이나 그녀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도구이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할 것입니다. 정말 미래를 알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봅시다. 앞으로 30분 동안 여러분은 한국과 세계의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 특별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65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범한 소련의 주부였던 니나 쿨라기나가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도 물체를 움직였고 심지어 동물의 심장 박동을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마술쇼가 아닌 과학자들의 엄격한 감시에 이루어진 실험이었습니다. 니나의 능력은 단순히 개인의 재능을 넘어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미국과 소련은 이러한 초능력을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냉전 시대의 또 다른 전선, 바로 심리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니나의 능력은 과학계에 큰 도전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인간의 잠재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과학자들을 고민에 빠뜨렸고 동시에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니나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녀의 예언 능력이었습니다. 1969년 그녀는 2025년부터 2033년 사이에 일어날 충격적인 사건들을 예언했습니다. 특히 한국, 미국, 러시아의 미래에 대한 그녀의 예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세밀해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니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과학적 지식을 뛰어넘는 현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니나의 예언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숨겨진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초능력을 이용한 심리전 경쟁이었죠. 이는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닌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의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는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CIA와 국방부가 주도한 이 프로젝트는 2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원격 투시, 텔레파시, 염력 등 다양한 초능력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들은 초능력자들을 훈련시켜 적국의 군사시설을 원격으로 감시하거나 적의 마음을 읽어 전략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소련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니나 쿨라기나와 같은 초능력자들은 국가적 자산으로 여겨졌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새로운 차원의 과학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초능력 개발 경쟁은 과학과 초자연적 현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 인간의 마음과 의식이 물질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양자 물리학과 의식의 관계, 플라시보 효과의 메커니즘 등 새로운 연구 분야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윤리적 논란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러한 능력이 악용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기술들, 특히 뇌과학과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은 이러한 초능력 연구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이 숨겨진 전쟁은 우리의 현재를 만들어냈고 또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69년 니나 쿨라기나는 세계를 놀라게 할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특히 2025년부터 2033년 사이의 사건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언의 핵심은 한국, 미국, 러시아 세 나라의 운명이 세계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니나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부터 한국은 세계 기술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됩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 분야에서 한국의 혁신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경제적 성장을 넘어 전 세계의 사회 구조와 일상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27년에 중대한 정치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미국의 세계 전략과 국제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변화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2030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변혁을 겪게 되며 특히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 더욱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세계 평화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니나의 예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 세 나라의 관계가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이 세 나라가 협력할 때 세계는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지만 갈등할 경우 인류에게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예측을 넘어섭니다. 니나는 이 시기에 인류의 의식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과 영성의 융합, 새로운 차원의 통신 기술 발전, 심지어는 외계 문명과의 접촉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니나의 예언은 우리에게 큰 책임감을 안겨줍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이 예언된 미래를 실현하거나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언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2025년,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할 기술혁명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니나 쿨라기나의 예언에 따르면 이 시기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전 세계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나노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발전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혁명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을 넘어 사회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의 개인화된 교육 시스템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며 이는 한국 사회의 창의성과 혁신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첨단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난치병 치료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발전은 새로운 도전도 함께 가져올 것입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세대 간 격차, 윤리적 딜레마 등이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특히 AI의 발전이 가져올 윤리적 문제는 한국 사회에 깊은 철학적 고민을 안겨줄 것입니다. 니나의 예언은 또한 한국이 이 시기에 중요한 외교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며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서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NA의
정신이 있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축적된 한국인의 한은 이제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되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경험과 지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새로운 균형과 조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니나는 이러한 눈부신 미래가 자동으로 오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한국인들의 선택과 노력, 그리고 세계와의 협력이 이 미래를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향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027년, 미국은 건국 이래 가장 극적인 정치적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니나 쿨라기나의 예언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미국의 정치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모델의 등장입니다. 기존의 양당제를 넘어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포용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민주주의 시스템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부의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미국 사회를 분열시켰던 인종, 계급, 이념 간의 갈등이 새로운 정치 시스템에서 점차 완화될 것입니다. 이는 미국 사회의 새로운 활력과 창의성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대외 정책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일방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다자간 협력을 중시하는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은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은 이들 국가와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기존 정치 세력과 이익 집단의 강한 저항,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역할 변화에 대한 우려 등이 주요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세계 지도국 지위에 대한 재정의는 국제 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니나의 예언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미국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변화는 전 세계 민주주의의 진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새로운 모델을 참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21세기 후반부 세계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대전환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2030년, 러시아는 세계를 놀라게 할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니나 쿨라기나의 예언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러시아의 국가 정체성과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신신 유라시아주의의 등장입니다. 러시아는 동과 서를 잇는 가교 역할을 자처하며 폐쇄적이고 대립적이었던 과거의 정책에서 벗어나 개방과 협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노선을 택하게 됩니다. 이는 러시아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러시아는 에너지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지식 기반 산업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우주 개발, 양자 기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의 혁신은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외 정책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과거의 대립과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 미국과의 관계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은 주목할 만합니다. 러시아는 이들 국가와 함께 새로운 국제 질서를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형성된 국가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내부적 저항, 국제사회의 의구심, 급격한 경제 구조 조정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이 주요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변화가 세계 권력 구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낼 것입니다. 니나의 예언은 이러한 러시아의 변화가 세계 평화와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의 새로운 노선은 오랜 국제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세계에 보여줄 것입니다. 특히 환경 문제, 자원 분배, 국제 분쟁 해결 등의 글로벌 이슈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러시아, 그리고 그로 인해 변화할 세계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러시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 순간,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2025년부터 2033년까지 한국, 미국, 러시아, 세 나라의 극적인 변화는 전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게 됩니다. 니나 쿨라기나의 예언에 따르면 이 세 나라의 새로운 협력 관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번영하는 시대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협력의 핵심은 삼각균형 체제입니다. 한국의 기술력, 미국의 창의성, 러시아의 자원이 결합하여 전례 없는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우주 개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세 나라의 협력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들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 협력 체제는 단순한 경제적, 기술적 협력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국제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게 됩니다. 세 나라는 공동으로 글로벌 이슈 해결위원회를 설립하여 기후변화, 빈곤, 질병 등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국제기구들과는 차원이 다른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세계 각국에 새로운 도전을 안겨줄 것입니다. 기존의 강대국들, 특히 중국과 유럽연합은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경쟁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니나의 예언은 이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의식의 대각성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나라의 협력이 만들어낸 기술적, 사회적 혁신은 인류의 의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 우주 탐사가 가져올 철학적 질문들, 그리고 초연결 사회에서의 개인의 역할 등에 대한 깊은 성찰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한 HN 정신은 과거의 아픔을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모델이 되어 전 세계적인 화해와 협력의 정신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경험은 분쟁 지역의 평화 구축,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 해소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니나는 이 새로운 협력 체제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세 나라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협력이 실패하고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인류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국, 미국, 러시아의 새로운 협력 시대는 단순히 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함께 이 놀라운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숫자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숫자를 통해 우주의 비밀을 해독하려 했으며 예언과 숫자학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2033년까지의 기간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변혁의 시기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왜 이 기간이 중요한가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 시기를 가리켜 큰 변동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연도가 아니라 영적 깨달음과 변화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쿨라기나의 예언과도 연결되어 있는 이 숫자들은 세계적 사건과 개인적 변화가 맞물려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숫자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과연 이 시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현대 사회에서 과학과 영성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영적 탐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내면이 기술과 영성의 조화를 통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니나 쿨라기나의 가르침은 비록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의 힘과 그것이 인류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의 예언이 제시한 인간의 능력은 과학적 분석을 넘어선 영혼과 의식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가오는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전체론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과학과 영성의 융합은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영역이 함께할 때만이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쿨라기나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면하게 될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경고하는 동시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미래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와 선택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미래를 맞이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다가오는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준비는 외적인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내적인 성장이야말로 다가올 미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얼마나 명확하게 설정하는지가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 대응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쿨라기나가 강조했던 마음의 힘, 즉 우리의 의식과 정신력이 앞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 속에서 잊히기 쉬운 이 마음의 힘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우리는 우리의 정신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 의도 그리고 믿음이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깊이 인식하고 그 힘을 키우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미래를 맞이한다면 그 변화는 우리에게 혼란과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단련하고 지금부터 스스로를 준비한다면 그 미래는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장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변화에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다가올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나요? 혹은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그 변화를 막고 있지는 않나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쿨라기나의 예언은 미래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변화에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남기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적 여정은 이 영상이 끝난 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